오후 4시 마감 후 투자 코칭으로 배우는 성공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우리 증시가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장이 다소 잠잠하게 흘러가는 듯 했더니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가 탄력을 높여갑니다. 장중 281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며 86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어떤 테마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출생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캐리소프트 등 저출생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가 속출하기도 했고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테마도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테마는, 두 번째 테마는 바로 해운주입니다. 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는 바로 해운주인데요. 흥하해운을 필두로 HMM과 페노션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극심한 가뭄까지 이렇게 이루면서 양대 운하의 제한적인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테마 SK그룹주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조 원이 넘는 정말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부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제가 어제 시간의 특징주에서 저희가 이제 DB 하이텍 함께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네. 오늘 24%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네. DB 하이텍도 그렇고요, 반도체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어저께 저희가 또 아주 딱 하나 찝어서 DB 하이텍 시간의 특징주로 점검을 했는데 또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까지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급락했던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면서 올라오는 계기를 다 만들어줄 수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쪽들 좀 흔들린 것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가 또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 바로 최태원인데요. 이 SK그룹의 회장이죠. 앞서 헤드라인 때도 살펴봤듯이 오늘 SK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최근에 있었던 이혼 소송 과정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걸 주제로 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네. 신의 한 수 될까? 이러한 그 타이틀을 뽑는 걸 보고 야 우리 역시 작가님이나 PD님이 대단하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목을 절묘하게 진짜 잘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는데 아마 만약에 이러한 이혼 소송 뭐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이것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SK그룹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골마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또 2심에서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도 SK그룹의 자금난이라든가 또는 뭐 계열사 매각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에서 계속 거론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1심에서 나왔던 뭐 200~300억 정도의 규모는 뭐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1조 3천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개 내외 정도의 계열사가 6년여 만에 219개로 심지어는 뭐 스펙스 의장조차도 그게 우리 계열사였어?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차별적인 뭐 M&A라든가 지분 투자라든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혹시 김앵커님도 그 장수 프로 중에 하나였었던 장학 퀴즈라는 프로 아십니까? 장학 퀴즈요? 예.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예. 뭐 퀴즈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학교 대항도 하고 아주 그 장학 퀴즈에서 장원을 한다든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노래 대회에서 막 이렇게 결승 올라가서 뭐 대상 뽑듯이 네. 그러한 것들을 아침부터 매일같이 우리 저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그 SK에서 지금의 SK지만 과거에 선경이었습니다. 교복 만들었던 네네. 그 선경에서 이제 협찬을 한 그런 대표적인 프로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뭐 예선에서 탈락한 바도 있었고 모든 고등학생들의 꿈이었죠. 거기 본선 진출하는 게. 그런 그 선경으로 또 출발해서 바로 대한석유공사 유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유공 축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태로 이제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노소용 씨와 결혼을 하면서 바로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을 인수하는 게 계기가 되면서 그룹의 어떤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여 개 정도 현재까지 2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 재계 1위인 삼성 같은 경우도 53개, 63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LG그룹도 현대차그룹도 한 70개 정도. LG그룹도 공식적으로는 6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어떠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과거에 어떤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네. IMF 때 아쉽게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의중 회장님이 이제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러한 대우그룹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M&A와 투자 확대를 하는 그런 기업이 SK그룹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고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대법원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느끼면서 대원칙이 질적인 성장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반도체와 AI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뭐 ESG 경영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도 허울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린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과 관련돼서도 뭔가 분야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에서라도 무엇인가 이런 어떤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준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이제 뭐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부 언론에서의 어떤 단독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취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확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뉴스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열사 재정리에 반도체 AI 분야 등 정말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는 SK그룹입니다. 그럼 현재 지분 현황은 어떻고 또 구조 조정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마침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6월 10일 날 나왔던 그 지분 구조 현황을 지금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회장 지분, SK 지분 17.73%, 그리고 최규원 최 회장의 여동생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58%와 기타 하면 한 8% 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당시 5월 31일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1조 정도 되니까 뭐 1조 한 7, 8천억 정도는 감소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최 회장 지분 가치가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SK가 지주회사니까 그 밑으로 쭉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SK스퀘어, SKC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간 지주회사에 그런 사실은 SK텔레콤에서 분리된 거죠. SK스퀘어가. 그래서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도 있었지만은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가 되고 SK스퀘어 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잘 올라갈 때마다 SK스퀘어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저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요. 물론 뭐 비상장사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SK 시리트론이 인수 당시에는 뭐 한 2,900억 정도인데 지금 자산 가치는 한 7,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뭐 매각을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SK그룹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상장돼 있는 기업이 21개 기업이 됩니다. 물론 뭐 지분을 투자한 것들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되겠고 그리고 또 바로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과거에는요. SK가 지주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SKENS가 지주회사가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워낙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대표적인 적자 한 번 안 나고요. 아주 배당 많이 주고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그런 쪽의 회사였는데 SKENS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난항이 있다고도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주가 되겠죠. 28, 9일 스펙수 관련된 의장단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구체화는 뭐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아주 좋은 회사하고 합병을 하니까. 문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SK온입니다. 바로 2차 전지를 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SK온을 뭐 상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주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좀 유보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이 SK온을 별도로 또 나래 에너지 서비스 그러니까 SK ENC의 계열사로 돼 있는 그런 그 자회사로 돼 있는 그러한 그 나래 에너지 서비스라든가 프리즘 에너지와의 합병을 해서 이 두 회사는 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온의 그러한 법인도 좀 뭔가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급등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큰 그림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은 대한석유공사 인수해서 에너지 쪽 파트와 한국이동통신을 해서 SK텔레콤 파트 이렇게 두 축으로만 제대로 잘 갔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그 SK하이닉스를 인수한 거가 나름대로 신의 한 수가 돼서 이쪽과 관련된 어떤 세계 파트로 잘 나눴으면은 이런 문제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삼성과의 어떠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1조 3천억을 그냥 현금을 주든 아니면 SK 지분을 주든 그것보다는 그룹을 좀 계열화시키는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잘했던 게 형제분들하고 해서 바로 대표적으로 뭐 한솔그룹 또 뭐 신세계그룹, 뭐 CJ그룹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룹사들을 분리시켜 나갔잖아요. 차라리 노관장한테도 좀 알짜배기 하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평가해서 야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당신이 뭐 좋은 CEO 물색해서 그리고 경영하시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노소영 SY니까 SY 그룹으로다가 뭐 한번 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에너지 부문 합병부터 2차 전지 추가 합병, 바이오 부문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1년 전 소보린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경영권 우려 없나요?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 이 내용도 그렇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SK를 공략해야 되나 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지분에서도 봤었지만 최태원 회장의 그 지분이 17.8% 그리고 최기원 여동생과 기타 관계인들 통해서 8% 그리고 자사주 매입된 부분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50%가 넘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40%인데 M&A와 관련된 어떠한 그 공격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소버린 사태 때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 때 어떤 그 예행 연습을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도 늘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35% 이상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공격적인 어떠한 그 뭐 제2의 소버린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방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구조조정 이슈로 주목할 만한 종목군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시장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핫하게 움직인 그런 대표적인 건데 뭐 만약에 제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이 7,481억 적자가 났고요. 올 1분기에도 3,069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2분기도 당연히 뭐 적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1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2차 전지와 관련돼서만 이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2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도 또 한 7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2021년도였나요? LG그룹과의 그러한 그 기술 특허와 관련된 네. 그 논란도 엄청 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들, 물론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 관계가 이제 다시 또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떤 그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활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망보다는 각각 의뢰의 위치가 바뀌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이익 개선이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LG화학도 혹독한 그 어떤 풍파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고점을 좀처럼 회복을 못했던 좋은 네. 흐름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는 하지만 SK온을 일정하게 정상화시켜 놓고 결국은 물적 분할을 하든 네. 뭐 인적 분할을 하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감독원에서는 뭐 주주들을 훼손시키는 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SK온을 나름대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뭐 분리한다고 해도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상화 시켜놓고 또 분리와 관련된 이러한 상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러한 분리막 쪽에서 뭔가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SK의 어떤 면에서는 종합무역상사라고는 하지만 SK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돈 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도 잡동산이란 말이죠. 네. 무슨 뭐 백화점 차린 것도 아니고 노점상 차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익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어떤 구조조정도 좀 하고 뭐 매각할 거 좀 매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쪽 분야에 있어서도 SK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그리고 비상장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차트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림도 한번 우리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SK이노베이션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요.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반등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의 구간은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리고 반등 한번 횡보 좀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반등의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도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좀 벌어지겠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들이 연출이 돼준다면은 이제 14만 원부터 16만 원 사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12만 원 안착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12만 원 안착이 돼준다면 14만 원을 돌파하러 가면서 16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단기적인 재료로 끝나버리고 12만 원에서 저항받고 못 간다면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의 이 위치에서 급격하게 역시 지난 7월 말 8월 초 고점에서 하락하고 대반등 한번 주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 4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얘 역시 지금 저점을 물론 다 깼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종목 역시 1차적으로는 요 5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6천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6만 원, 5천 원, 6천 원 라인까지도 한번 가능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일단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수반이 돼주고 추가적인 수급이 좀 더 올라와 준다라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그룹주로 오늘의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전주 AI 확대 그리고 체코 원전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 내일장 체크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800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장만 해도 계속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네. 결국은 2,800을 종가상으로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공방은 벌이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도 어저께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지지와 저항 라인들 이 라인이 82,000원, 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자리인데 아주 오늘 이쁘게 잘 마감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전장에만 해도 한 3,700억 정도의 선물에서 매도했다가 다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반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쉽게 공격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했던 애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선물 순매수로 다시 반전되면서 주가가 추가 반등을 연출해 주었는데 네. 오늘은 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세 개가 축이 돼서 움직였고 나머지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흔들렸는데 자동차 쪽들도 오늘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죠. IT 소부장 반도체 쪽들과 자동차 부품단들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뭐 어떤 영일만 도로 놓는 거라든가 그리고 네. 또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메이저들도 동해 가스 개발과 관련된 관심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영일만 개발 또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내일 정도 되면 또 대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네. 큰 축은 반도체와 소위 이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러한 테마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병행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매직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오히려 지수는 2,800에 안착해 주는 듯한 모습이지만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아쉽습니까?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잠시 후에 또 우리 주간 베스트 핫 종목들 5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의 위치들도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들 숨고르기 지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코스닥이 먼저 돌아서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코스피 시장도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해 주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상승의 기조로 전환된 모습 속에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전환돼 있는 모습은 어떤 자리예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시장의 볼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일정하게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이 저렇게 변화해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요. 어떠한 종목은 아직도 파란 다이아의 위치에 있지만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시장이 돌아서 주네? 그렇다면은 매도하려던 거 스톱하거나 아니면 물타기 해야 되겠다. 매수해가 들어오면서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얘도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순차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공부할 종목은요. 바로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원전과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상장이 돼서 최소한의 락이 풀린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원전 관련주들은 그 앞단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우진테크가 안정적인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23일 날 26,700원대를 중심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다. 여기서 일부 1차 바닥을 잡아주면서 한 단계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지만 이 중심값에서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1차부터 4차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내가 49,000원에 여러분들 계속 제가 1차 목표 달성되고 나서 2차 목표가 또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월 31일 날 여러분들 51,300원을 기록하고 나서 목표가는 제가 4차 돌파하고 났을 때 55,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100% 넘는 거죠. 이 고점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92%.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당연히 조정이 받아야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두 달 4월 23일에서 추천해서 5월 30일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따지고 보면은. 한 달 만에 여러분들 고점 제가 드린 매수가 기준으로도 100% 가까이가 나왔는데 조정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지지와 저항, 하락하는 시작점, 돌파 못하고 횡보 돌파되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 흐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뭐 파란 다이아가 나오면서 막 그냥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과정인가요? 여기서 지금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4만 원 밑에서. 이거를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양봉 한번 들어와서 나는 여기는 이제 안 뺄래. 이런 사인을 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빨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빨간 다이아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시그널도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여기 놓쳤어. 여기서 뭐 만약에 이렇게 쫓아갈 자리가 되겠습니까? 약해지고 있었던 흐름인데 그러니까 저는 보고 있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1차 매수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1차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지 1차적으로 얘가 얼마나 빨리 여기까지 가주는지가 중요합니다. 2차 목표가 또 제시해드리고 적극적으로 리뷰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바로 다이아가 다시 시작점으로 되고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 여기서 매수 여러분들 하시고 추세 잡고 으쌰하고 올라가고 여기서 빵 하고 뜨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고점 아까 기록했던 자리 5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여기서 시그널은 꺾였습니다.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7, 8천 원, 4만 7, 8천 원, 5만 원 내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내가 매도를 만약에 못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있는데 뭐가 걱정스러웠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됐던 이 저점을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3만 원대 후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됩니까? 지금 다이아만 놓고 보면은 변곡점 구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가 교차되면서 나오고 그리고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이렇게 1차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접어주겠죠. 나왔다가 접어줬다가 다시 가면은 이제 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느냐. 여러분들께 목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가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즐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제한된 그러한 변동폭이 연출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의 모습들도 이러한 숨고르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5개 종목 살펴볼 종목들이요. 바로 대표적인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정말 이 작년 6월 14일 날 방송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딱 6월 14일 날 사상 최고가 19만 6,200원을 갔습니다. 이제는 뭐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한비디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이 17만 원까지도 여러분들 가고 제가 여러분들께 21만 원을 목표를 다시 또 제시해 드렸습니다. 600%가 넘는 종목을 한 번도 이 종목 이제 여러분들 스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렸죠. 흔들릴 때마다 계속 리뷰를 해드리면서 1차부터 9차까지 1년에 걸쳐서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은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함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이 전액 부분에 있어서 엔켄과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실적 개선세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중앙 첨단 소재도 지난 4월 3일 날 이러한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난 6월 17일 날 14,750원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4차까지 5차 목표가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단기간에 여러분들 200% 가까운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이라든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스페타시스. 작년에 4월 달에 여러분들 300% 넘는 그런 수익을 보이고 올해 2월 달에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께 이 이스페타시스를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박스를 이제 돌파할 시점이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단숨에 여러분들 이렇게 81%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또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6차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어떻게 진입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JNTC 여러분들 지난주였잖아요. 그냥 1차 목표가 한 다음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더니 바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3차 목표가 제가 어저께 다시 리뷰하면서 33,000원 제시해드렸죠. 오늘 당연히 흔들리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53%의 수익을 보인 이 JNTC도 잠시 후에 리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개장전 매직타임 내일 아침에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에는 어떤 시간의 특징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락률 순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위는 바로 STX입니다. 이 STX 오늘 본장에서도 2%가량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3%가량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이 STX의 경우에는 동해 유전 테마로도 함께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2위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2위 종목은 바로 다보링크입니다. 이 다보링크 오늘 무려 15%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온 종목인데요. 현재는 3% 넘는 상승률 시간의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이틀 본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위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SG글로벌입니다. 이 SG글로벌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하락 장중 내내 오갔다가 본장에서는 1%가량의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 실적 호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특징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지 알아보고요. 그 이후에는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네, 저희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STX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STX, 여러분들께 이제 STX도 STX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하고 종합상사 역할과 투자와 자원개발 그런 와중에 자회사인 PK밸브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 80%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 주가의 모습들은 거래도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오늘 영인만 관련해서 이런 밸브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얘도 움직일 때가 됐다. 내 순서가 왔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2, 3일 동안 계속 움직임도 없어서 좀 답답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내일 같은 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문제는 말이죠. 이때 이 윗골이 달린 자리들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들을 얼마나 이제 빨리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8,800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9,500원 정도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열어두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 STX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주 시간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주간 핫 베스트 5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과 계속해서 함께 들고 가는 종목이죠. 이 한미반도체 수익률 현재 무려 605%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도 이와 같은 수익을 만끽하시면 좋겠는데 아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조금 더 이데일리 TV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어떤 제대로 된 주도 종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가졌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좋은지 먼저 한번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오는 걸 잠깐 까먹어서 네,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일주일 지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뭐 재밌게 우리 제 팬들도 우리 가족분들도 아주 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잘하신다고 용기를 가지시고 진짜 잘하고 계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말이 필요 없죠. TC 본도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쪽으로 더 특화해서 나가겠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도 완벽한 이격 조정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할 때 신고가 내고 나서의 108%의 이격, 지금 103의 이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부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요 17만 원 초반 자리가 만약에 흔들린다. 요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줄 때 거래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숨고르기 잘해줄 때 거래는 또 죽어있는 모습들. 외국인 기관들도 엇갈리면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 여전히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1만 원까지 지금 자리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아까 이제 중앙첨단 소재, 이러한 그 단기 상승 이후에 이 종목 역시 완벽한 이격 조정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고점 돌파하고 지난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1차 상승했을 때 이격 조정 과정이 4, 5일 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움직임이 연출됐으면 오히려 오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12,000원도 이탈되는 듯했던 모습이지만은 또 꼬리도 달아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도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일부터는 조금 더 하방을 잡아주면서 돌려놓고 다음 주에 이제 또 한 번의 레이스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또 대표적인 종목들 아까 우지는 했었고요. 이수페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도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틀째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지만은 거래는 급감, 그리고 이격 조정 과정들, 오히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 오히려 분할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페타 시스 6차 목표가 65,000원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중앙첨단소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주간의 핫 베스트 5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로 샵 3772 서동구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시 15분 매일 아침에 온라인 무료 강의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